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해제 이후 부네치아의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에 맞춰 공사가 시작되면서 입점 업체들 한숨이 늘었습니다. 수영구가 부산에선 처음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신청 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민주주의 역사를 조명하는 시설로 YS 기념관을 건립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찰은 법규 위반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 발길을 뚝 끊겼던 장림포구 부네치아에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찾아올 시기에 공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관광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인데요.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찾아간 장림포구 부네치아. 하나둘 외국인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던 맛술촌 입점업체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 맞을 기쁨도 잠시. 부네치아 맛술촌 입구에 도착한 관광객들. 공사로 차량과 보도를 통제한다는 입간판에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맛술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좁은 통로가 마련됐지만 찾지 못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길이 없는 줄 알고 다 이 바닷가 쪽으로 와가지고 저쪽 예술촌 쪽으로는 없는 줄 알고 지금 이 밑으로 가고 울러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로. 근데 뭐 입간판 같은 거 하나라도 해주시면은 뭐 알고 저 뒷길로 가겠는데 아무것도 지금 없으니까는 그냥 밑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리 아무 의미 없이 가고 있습니다. 사구는 지난 3월부터 장림포구 교량 건설 사업인 레인보우 브릿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수년 만에 찾은 관광 수요가 줄어들까 업체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사 중이니까 부네치아 일대가 공사 중 같아요, 지금. 그런 이정표도 부족한 데다가 공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사 부분에서는 공사를 하지만 그 주위에 이동 통로의 안내판 또는 좀 더 예쁘게 좀 꾸며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상권 회복 시기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관광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나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온라인을 통하면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이용이 어려운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시간은 물론 수수료도 내게 돼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영구에선 이런 불편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보통 119종의 민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중 장애인 증명서 등 73종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등 45종은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중엔 세무 관련 증명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세무서에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24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면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증명서인데도 발급 장소나 이용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겁니다. 이에 수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세무서에서는 대부분의 민원 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는 73종의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경우에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국민의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지만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영구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는 총 16대.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도시철도 수영역과 밀락역, 그리고 대형마트 2곳에 있습니다. 발급 시간은 행정복지센터와 마트는 영업시간 이내고 도시철도역은 24시간 가능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는 지난해만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2억 3,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중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는 1,3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월 1일 시행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의 강남구와 중구는 지난 2021년부터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이 어느새 YS기념관으로 그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대통령을 위한 시설을 지으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중앙공원 5,000제곱미터 부지에 국시비 250억 원을 들여 기념관 하나를 세울 계획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등 부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과 관련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한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기에는 대통령 기념시설로의 건립 방향이 추가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4월에는 그 명칭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명하는 YS기념관 건립 토론회로 변경됐습니다. 특정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방향을 틀면서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YS 기념관 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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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에 대한 평가를 떠나 부산시의 기념관 건립 과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념관 성격이 변경돼 민주주의에 헌신한 시민보다는 특정 대통령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가 앞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64%가 역사기념관 건립에 찬성하면서 그 형태에 대해선 50%가 민주주의 미래관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제도에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 서울에는 김영삼 도서관이 있는데도 부산에 다시 기념관을 지으려 한다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특히 부산시가 나서서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짓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어쩌면 정치 갈등이라든가 어쩌면 이념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행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시민사회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부터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YS 기념관 건립을 위한 3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얼마 전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89건이 적발되는 등 법규 위반은 여전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빨간 불임에도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는 배달 오토바이.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어 운행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는 운전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달을 한 개를 하는데 10분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상점에서 픽업해가지고 이제 픽업을 했을 때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주는데 그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달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속도 경쟁에 내몰린 배달 오토바이들의 법규 위반 운행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먹고 살기 바쁘고 아무리 그렇지만은 부산 시민이랄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정해놓은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초 부산경찰이 이륜차 단속에 나섰는데 2시간 만에 법규 위반 오토바이 89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집중 단속을 벌여 신호 위반과 번호판 미부착 등 2시간 동안 법규 위반 오토바이 151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 법규 위반 오토바이에 대한 기계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부산 교통중심지 3곳에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후면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륜차들도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번호판이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한편 부산시는 다음 달까지 불법 명의 자동차와 무단 방치 차량과 임의 개조 차량, 번호판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이륜차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실리콘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20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메어놓은 줄이 풀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밀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영구는 23일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밀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영구는 지난 4일 밀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아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식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2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기관별 실시간 의료 정보를 수집해 의료 비용을 줄이고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응급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아대병원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3개월간 휴관에 들어갔던 강서 기적의 도서관이 재개관했습니다. 강서 도서관과 신호 작은 도서관에도 같은 시설이 만들어져 강서구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원하는 책을 골라 AI 스피커와 연결하자 자동으로 동화를 읽어줍니다. 책과 연동된 화면을 통해 페이지마다 직접 그리거나 칠하며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휴관에 들어간 강서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마련하고 재개관했습니다. 디지털 체험실에서는 AI 도구를 이용해 학습과 놀이가 가능한 체험 공간이 만들어졌고 기존 청소년 서고는 아동실로 옮겨져 새로운 독서 공간을 제공합니다. 비치된 책도 5년 전 2만여 권에서 6만여 권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말까지 누적 84만 6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도서관 어디에서나 책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도서관인데요. 여기에 디지털 콘텐츠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메타버스 교육, AR 도서 체험, 그리고 원어민 영어 교육까지 추가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재개관을 기념해 6월 3일 기념음악회를 열고 한 주 뒤 10일에는 창의융합 보드게임 대축제를 엽니다. 강서구는 신호 작은 도서관과 강서 도서관에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동백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부산형 지역화폐입니다. 부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동백전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상공인 구별짓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백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올 하반기 동백전 발행 정책입니다.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게에서는 7% 할인받을 수 있고 10억에서 30억 원 사이는 5%, 병원이나 주유소, 중형 마트 등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게 규모와 매출액별로 할인율을 구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게에서 5% 내외의 추가 할인을 부담하면 구매자가 최대 17%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동백전 플러스 가맹점 모집에도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바뀐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영세 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고 예산 530억 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상인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인 구별짓기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동백전을 사용하는 시민의 혼란도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합니다. 밑장 빼갖고 윗돌 메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눠치기 우리끼리 상인들끼리 나눠라 이 말이거든요. 그 소비자들이 카드를 들고 와갖고 여기는 30억짜리고 여기는 10억짜리고 여기는 이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상인들보다 소비자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상공인들과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백전 활성화를 저지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백전 플러스의 경우 이미 북구와 수영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며 영세 자영업자가 할인을 부담하기에 어렵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밀어붙이는 부산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센티브 정책만으로 지역 화폐를 바라보는 부산시의 몰이와 준비, 소통, 일관성 없는 정책의 추진, 부산 시민과 전문가가 힘들게 추진하고 정착시켜온 지역 화폐 동백전을 더 망가뜨리고 부산시의 정책 방향이 지역 화폐 동백전에 고사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제라도 상인과 소통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사가 높은 지역에 주택가가 조성되면서 가파른 계단이 생겼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노레일이 설치됐는데 안전 문제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난간을 의지해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는 어르신. 혹시 넘어질까? 한 계단 한 계단 조심 또 조심합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168 계단 주변 주민들의 불편한 외출이 시작된 건 올해 3월부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참 아축으로 7시부터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덕을 많이 봤는데 내려올 때는 수월한데 이제 올라가지는 못한 한 자국도 못해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고장만 모두 14차례. 올해 3월 11일 또 고장을 일으켰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운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168 계단을 오르내렸던 이 모노레일은 7년여 만에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설계 당시 168 계단 모노레일의 내구 연한은 15년. 당초 계획상 오는 2031년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절반가량밖에 채우지 못한 겁니다. 동구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예상보다 운행 횟수가 늘어난 것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한 개의 레일 위로 모노레일이 운행되다 보니 하중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중단은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8개월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내년 24년 6월 달쯤에 이제 모노레일 철거된 상태에서 경상 엘리베이터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운행 중단된 모노레일을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기까지 168 계단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와 하나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24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하나은행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의 특별 출연 의사에 따른 것으로 대출 규모는 총 1,500억 원입니다. 자금은 총 3차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며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시에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수영구는 오는 27일 저녁 8시 광안리 해변에서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베스트컷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드론쇼 콘텐츠 중 국민 대상 투표를 통해 선정된 베스트 콘텐츠 5개를 선보입니다. 이날 공연은 오후 8시 단 1회로만 펼쳐지며 1,500대의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6월 1일부터 수국 개화 시즌과 여름 성수기를 맞아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 열차의 운행 시간을 2시간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다누비 열차의 운행 시간은 2시간 연장돼 오후 7시 30분에 마지막 발권이 이루어지며 기존 월요일 휴무도 무휴 운행으로 변경 운영됩니다. 관광공사는 태종대 수국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지만 6월 말 장마철을 거치면서 꽃이 만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사상구 엄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 후원회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기탁받아 관내 5가구의 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학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학장천 전망테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래하고 건강하고 팔팔하고 다 함께 고고고라는 주제로 야외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면서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펼쳐온 북구 구포 일동 주민 박미진 씨가 지난 20일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라이온스 봉사대상 효행 부문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남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과 서울 그리고 용인 일원에서 드림스타트 6학년 아동을 위한 드림하이, 플라이하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아동 24명은 이 기간 동안 카이스트와 연세대 그리고 서울대 등 국내 유명 대학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23일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내 착한 가격 업소 대표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부산 남구 착한 가격 업소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영구는 중앙부처와 시군구 등 총 3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226개 시군구 중 66개 우수기관 안에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천만 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